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런 참 가슴 아픈 이런 일을 놓고도 가짜 뉴스가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가짜 뉴스를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 좋고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별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법안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법안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일같이 가짜 뉴스가 아주 흉폭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가짜 뉴스 말씀을 드릴 때 일전에 이게 연쇄 살인범과 같다, 현행범이다, 체포할 수 없겠느냐, 이건 언론이 아니다, 이런만 뉴스일 뿐이지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심한 말이다, 심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엄벌하는 데는 지금 언론의 자유, 언론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권은 사람의 경우에 인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람이 아니면, 이게 동물이면 인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또 사과를 드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홍준표가 이야기한 과하지욕, 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야 되는 이런 치욕,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신과 장량을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유방의 유명한 장군이죠. 한신 장군을 이야기해야 될 것을 장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량도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유방의 신하죠. 장자방이라고 불렸죠. 장량과 한신, 같은 유방의 신하이긴 하지만 혼돈해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걸 혼돈을 해서 착각을 해서 한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걸 장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고도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 한 분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국민의힘의 조수진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수진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때도 댓글에 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알아들었다, 그게 조수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런 도저히 착각할 수 없는 이런 착각이 생겼습니다. 이 참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제 신뢰를 제 스스로 깎아먹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쇼츠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막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빨리 또 구독자분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자막을 고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큰 실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송은재TV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에 한기호가 관계가 되어 있다. 한기호 의원 쪽에서 갑질을 해서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어제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한기호 의원이 각 방면에 자신이 관계가 되지 않았다, 자신은 이 연루가 되지 않았다, 그런 지금 서초구의 그 학교에 다닐 만한 손자 손녀가 없다, 지금 그 지역에 살지를 않는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제 휴대폰 톡에 여러 차례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날라온 이 메시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잡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한기호가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한기호 의원으로서는 엄청난 명예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또 이게 계속 가짜뉴스라는 게 사실 확인을 해도 계속 의문이 남게 되고 이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한기호 의원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한 여성이
오늘 아침에 한기호 의원실을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글이 퍼져나갈 줄 몰랐다. 선처해달라. 맘카페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자신도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한기호 의원에게 선처를 바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참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의원회관을 찾아와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기호는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재미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 명이다. 3만 명이 그걸 보고 퍼나르니까 전국으로 확산된 것 아니냐. 내가 선처해주면 나중에 이 정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용인된다는 선례가 될 수가 있다. 그냥 묵과하면 결국은 부도덕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기호 의원의 말도 적확하고 참 이 한 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처음 퍼뜨린 이 여성도 참 눈물을 흘리고 선처해 달라고 하니까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할 만합니다. 참 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법적인 조치를 해도 뭐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재판 질질 끌게 되고 재판을 가더라도 이게 뭐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아야 500만 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맘카페의 이 회원은 그래도 선처해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김어준 같은 경우에 이런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퍼뜨리는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도 어제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할 그 시점에 이 한기호가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그 방송을 할 시점에 이 김어준도 자신의 유튜브에 방송을 했는데 김어준이 뭐 아참 깜빡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회의원 삼선 의원,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언론과 결탁까지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정정방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뭐 죄송하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그 학교 측, 그 숨진 선생 누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뭐 당당합니다.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저도 오늘 아침에 실수를 했는데 저는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저는 오보를 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거짓인 줄 알고 거짓말인 걸 알고 보도를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또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걸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에게 카카오톡 한번 하면 전화 한 통화하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청담동 술자리 말씀을 드릴 때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뭐 김어준은 기자 출신이 아니어서 제가 조금 다릅니다. 김의겸은 기자 출신입니다.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진실이 뭘까?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변호사, 그 법무법인에 전화하면 확인이 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든. 이 한기호에게 전화만 하면 확인이 되고 아니면 국민의힘에도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김어준은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퍼뜨린 겁니다. 교정을 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다른 또 뭐 있는 것처럼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어준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뭐 500만 원 벌금 내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실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송은재 TV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걱정도 하고 제가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김의겸이나 김어준은 이런 거짓말을 해도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자신의 방송에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가짜뉴스와 진영별로 딱 나뉘어 있는, 이제 우리 편이 아니면 믿지도 않는 이런 정치 행태가 맞물리면서 우리 가짜뉴스 실태가 심각할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김어준은 10여 년 전부터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세월호가 고의 침몰했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이런 각종 음모론, 그냥 말하는 것이 모든 게 음모고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어준 지지자들은 김어준이 한 말은 뭐든지 믿을 수 있답니다. 지금 김어준은 한기호 의원에게 전화통화 연락도 안 해보는 겁니다. 사실 확인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가짜뉴스면 그만입니다. 그냥 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방송의 필요에 의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가짜뉴스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치적 목적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결탁을 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꼭 김어준을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김어준은 사실은 뭐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뉴스를 좀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 법적인 제재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KBS, MBC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든 언론이, 기성 언론들이 반대를 합니다.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입장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원희룡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양평고속도로 그걸 백지화 시켰을 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국책사업을 이걸 놓고 민주당이 뭐 반발한다라고 해서,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땅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백지화 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잘 결단을 했다,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라고까지, 원희룡이 정말 잘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뭐 국책 사업을 백지화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 100배, 1000배로 이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거 현행범이다, 이거 연쇄살인범과 똑같다, 계속 두면 계속 살인이 일어난다, 현행범이다, 체포해서 잡아 넣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가짜뉴스를 말씀드리면서 기자들이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확인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말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지금은 뭐 전 국민, 5천만 국민이 기자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폄하하느냐, 제가 그런 부분을 폄하할 수 있다, 이런 뭐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의 기자들은 이 팩트체크 훈련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김어준을 비롯해서 많은 뭐 전 국민이 이제는 모두 기자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보는 모두 공유되어야 되고 누구나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퍼지는,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심각할 대로 심각해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경우만을 바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도 이게 지금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따로 형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찰과 검찰이 지금이라도 지침을 내려서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법원까지 뭐 바뀌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서서히 바뀌어갈 겁니다. 판사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은 매일같이 가짜뉴스를 쏟아낼 겁니다. 뭐 민주당 관계되는 유튜브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짜뉴스를 쏟아내게 될 겁니다. 민주당 쪽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도 국민의힘 쪽이다라고 하는 유튜브나 또 이런 SNS 상에도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가짜뉴스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로 대받아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논리가 동원이 됩니다. 참 이런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는 연쇄 살인범과 같다. 바로 잡아 넣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인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기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 거기에 나오는 기사라도 점검해야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큰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고 큰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언론사,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을 다룰 때는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도 어처구니 없이 오늘 아침 제가 실수를 한 것처럼 실수가, 오보가 나오는 게 언론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와 오보는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가짜뉴스는 오보는 실수입니다. 가짜뉴스는 연쇄 살인범과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